신신의 돈키호테 그리고 애플. 상생관계가 자리 잡으면 공진하는 서로 다른 산업끼리도 상품과 서비스를 섞는 단계로 넘어간다. 글로벌 크로스 보더 이커머스 분야에서는 물류, 결제, 금융과 AI의 대표 기업들이 힘을 모아 실시간 주문, 배송, 통관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각 기업이 보유한 핵심 역량들을 합친 초협력 비즈니스 모델의 대표 사례로 신한카드, CU, 네이버페이가 힘을 합친 신시내를 들 수 있다. 업계 최초로 카드사, 유통사, 간편 결제사 3자 협업으로 탄생한 신시내는 신한카드의 금융 인프라, CU의 전국적인 오프라인 유통망, 네이버페이의 간편 결제 플랫폼을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했다. 특히 화제가 된 것은 네이버페이를 통해 CU에서 결제 시 최대 20%의 기본 할인을 제공하는 CU 엠페이 카드다. 이벤트 혜택을 모두 적용하면 최대 9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 외에도 분기별 신규 PB 상품 출시, 팝업 스토어 운영 등 통합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단순 제휴를 넘어선 혁신적인 가치 창출과 고객 락인 효과를 추구했다. 이 협업은 전혀 다른 업종이 서로의 고객 기반을 활용해 새로운 브랜드를 탄생시킨 공진화의 사례의 의미를 지닌다. 외국 유통회사와의 흥미로운 상호 협업도 시도됐다. 2025년 여름 GS 리테일이 일본 대표 잡화점 돈키호테와 손잡고 더현대 서울 지하 1층에 GS25 돈키호테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 이는 단순한 팝업이 아니라 전략적 상호 보완의 결과였다. GS25는 2025년 5월 일본 돈키호테 400개 매장에 한국 PB 상품을 수출하며 관계를 구축했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돈키호테의 인기 상품들이 한국에 들어왔다. 계란덮밥, 양념장, 원통형 감자칩, 돈팽 캐릭터 굿즈 등 일본 여행 구매 필수템들이 서울 한복판에 상륙한 것이다. 현대백화점은 프리미엄 공간을 제공해 화제성을 극대화했고, GS25는 운영 노하우와 유통망을, 돈키호테는 독특한 상품력과 브랜드 파워를 더했다. 세 기업이 각자의 강점을 결합해 로컬라이즈드 돈키호테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출한 이 협업은 국경과 업태를 넘어선 초협력이 만들어낸 글로벌 리테일 크로스오버의 전형이었다. 로컬과 글로벌의 만남은 롯데하이마트와 애플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25년 7월 롯데하이마트는 한국 유통업계 최초로 애플 공인 AS 접수 대행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국 110개 매장에서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에어팟의 수리를 접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협업의 핵심은 애플 전용 사전 진단 프로그램이다. 매장 직원의 태블릿으로 고객의 아이폰을 진단해 간단한 문제는 10분 내에 해결 가능하고 수리가 필요하면 예상 시간과 기간과 비용을 즉시 안내한다. 국내의 애플 공인 서비스 업체 투바가 수리를 맡고 완료되면 가까운 매장에서 수령한다. 이는 글로벌 테크 기업과 로컬 유통기업이 각자의 강점을 결합한 초협력 모델이다. 애플은 서울 가로수길, 여의도, 명동 등 몇몇 직영점만으로는 커버할 수 없던 전국 서비스망을 단숨에 확보했으며, 하이마트는 애플의 기술 지원과 공식 인증을 받아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자로 도약했다. 이미 에이수드, HP, 로보락 등 170개 브랜드의 수리를 대행하던 하이마트는 애플과도 손잡으며 한국 가전 유통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커피 한 잔과 자산의 만남. 공진화 전략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의 상품을 개발하고 알리고자 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최근 시장의 화두인 가상자산이 대표적인 예다. 2025년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이종 산업과의 초협력에 나섰다. 국내의 대표적인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은 2년 연속 프랜차이즈 카페 브랜드 투썸플레이스와 함께 여름 이벤트를 진행했다. 빗썸의 신규 회원 및 기존 회원들에게 투썸플레이스의 금액권과 빗썸의 리워드 자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빗썸은 이미 이마트24, 비트코인 도시락,
이더리움 스테이킹 도시락, 롯데월드, 뚜레쥬르, 던킨, 신세계그룹 등 유통업계와 광범위한 제휴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태다. 또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 역시 캐치 테이블과 손잡고 신규 가입 이벤트를 선보였고, 업비트는 명품 시계 플랫폼 바이버 무신사와의 협력을 넘어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판업 스토어까지 열며 오프라인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이들은 이들의 전략은 명확했다. 소수 아니 소수 투자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자는 것이다. 커피 한 잔, 도시락 하나, 옷 한 벌을 사면서 자연스럽게 가상자산을 경험하게 만드는 초협력 마케팅은 가상자산을 특별한 투자에서 일상적 결제 수단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였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혁신 금융 서비스 샌드박스를 통해 은행, 핀테크 협업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고, 지방은행과 인터넷 은행 간 협업 모델 구축을 요도했다. 카드 업계도 핀테크와의 제휴에 나섰다. 하나카드의 카카오페이 트래블로그 체크카드, 삼성카드의 네이버페이 탭탭, 롯데카드의 네이버페이 쇼핑앤로카, KB국민카드 토스의 안 들리는데 왜 이렇지? 아, 마이크 꺼졌어요. 마이크 끄고 이때까지 읽었는데 조금 다시 안 들렸어요. 읽을게요. 음, 아니, 그 부분만 안 들렸어. 조금만 안 아, 들렸어요. 진짜요? 음. 그러면 군데군데 조금 안 들렸어. 음, 그냥 읽을게요. 하나카드의 음. 카카오페이부터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카드의 카카오페이 트래블로그 체크카드, 삼성카드의 네이버페이 탭탭, 롯데카드의 네이버페이 쇼핑앤로카, KB국민카드 토스의 신용페이 카드 등 각종 제휴상품이 출시됐다. 은행은 젊은 고객층을, 핀테크는 금융 신뢰도를 얻는 상호보완적 관계이다. 나아가 신한카드와 카카오뱅크가 손잡고 만든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 카카오뱅크 줍줍 신한카드 또한 동종업계 간 제휴가 어떻게 진화됐는지 잘 보여준다. PLCC란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가 카드사와 제휴해 만든 전용 신용카드로 삼성카드, 이마트, 현대카드, 코스트코처럼 해당 브랜드에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말한다. 기존 PLCC 카드가 카드사 앱을 별도로 사용해야 해서 불편했던 반면 줍줍 카드는 카드 신청부터 사용 등록, 이용 내역 조회, 즉시 결제까지 모든 과정을 카카오뱅크 앱 하나에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전통 카드사의 금융 노하우와 인터넷 은행의 디지털 편의성이 만나 진정한 의미의 원스톱 금융 경험을 구현한 최초 협력의 결과물이다. 새로운 기술 페이스테크.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불황기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공진화 같은 메가 트렌드에 올라갈 필요도 있었지만 작은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 얼굴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기술, 페이스테크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페이스테크는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고객의 얼굴을 인식해 바로 결제를 해주고 고객에게 제휴 커피나 패션 브랜드의 쿠폰을 얹어줌으로써 참여율을 높이는 효과를 낸다. 교통 티켓 발권이나 공연장 입장을 위한 인증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자동차, 서비스 로봇, 키오스크 등 기계적 무생물의 사람의 형상이나 표정을 구현함으로써 사용자 경험을 강화하는 방식의 페이스테크도 각광받고 있다. 기술 도입을 위해 얼굴 인식 기업과 다양한 파트너들 간의 표준과 거버넌스도 함께 설계하며 단기 캠페인이 아닌 장기적 산업 생태계로 자리 잡아간다는 점에서 공진화 전략의 활용도 눈에 띈다. 접점을 늘려가는 페이스테이크. 페이스테이크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은 공공운송 영역이다. 이용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데다 시간 함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공공운송 분야의 특성상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해주는 페이스테이크 기술은 환영받을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인천공항이다.
인천공항의 출국장 줄은 늘 길다. 하지만 스마트 패스 라인을 이용하면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하다. 사전에 스마트 패스 앱을 다운받아 여권 및 얼굴 정보를 포함한 아이디를 등록해두면 항공사 발권 후 그냥 걸어 들어가면 된다. 인공기술지능 영상 인식 전문 기업 CU박스의 기술을 적용한 얼굴 인식 솔루션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해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025년 9월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제1, 2 여객터미널 전체 탑승구로 확대해 등록 고객의 편의를 크게 높였다. 이러한 페이스테이크는 앞으로도 적용 범위를 넓혀가며 우리 생활의 편의를 크게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에서도 활발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게이세이 전철은 2025년 1월 AI 얼굴 인증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는 얼굴 패스 시스템을 도입했다. 우에노 나리타 공항을 연결하는 특급 스카이라이너에 적용된 이 기술은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인한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됐다. 승객이 사전에 예약 사이트에 얼굴을 등록하고 결제만 하면 개찰구의 태블릿에 얼굴을 비추는 것만으로 가장 가까운 시간대의 좌석 지정 티켓이 자동 발권된다. 물리적 티켓도 스마트폰도 필요 없는 완전한 핸즈프리 탑승이 실현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교통 인프라와 AI가 결합해 사용자 경험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한 초협력의 사례다. 특히 공항 철도라는 특성상 무거운 짐을 든 여행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운영 효율성까지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공공운송 영역에서 단지 페이스테크를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홀로그램을 더한 흥미로운 서비스가 나오기도 했다. 모스크바 지하철에서에는 여성 승무원의 형상을 한 홀로그램이 티켓을 뽑아주는 테스트 서비스를 진행했다. 지하철 개찰구에는 더 이상 키오스크 기계만 놓여 있지 않다. 가상의 승무원이 티켓 판매는 물론이고 신용카드를 어디에 투입해야 하는지 마치 인간처럼 안내하며 이용자들의 질문에도 간단히 답을 한다. 이는 얼굴을 인식하는 차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람의 얼굴과 행동을 재현한 기계를 활용함으로써 사용자 경험을 확장한다. 무생물인 키오스크에 최대한 인간적인 얼굴과 성격을 부여해 친밀감을 강조한 것이다. 아직 초기 단계임에도 반응은 뜨겁다. 교통과 기술의 초협력이 만든 새로운 풍경이다. 결제의 신세계를 열다. 우리나라 금융권에도 다양한 페이스테크가 이루어지고 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2025년 자체 얼굴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며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의 뒤를 이었다. 특히 이 은행들의 시스템은 애플의 페이스 아이디와 달리 고객 얼굴 데이터를 자체 서버에 암호화해 저장,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기기에 상관없이 모든 고객이 사용할 수 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이후 보안에 민감해진 소비자들에게 복제 불가능한 생체 인증은 가장 안전한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기억할 필요 없이 화면에 얼굴만 비추면 로그인부터 이제 대출까지 모든 금융 거래가 가능하다. 토스도 2025년 3월 CU GS25와 함께 페이스페이를 시작해 결제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1초 만에 얼굴을 인식하고 결제를 완료하는 이 기술은 신한카드가 2020년 국내 최초로 도입한 이후 네이버 페이의 페이스 사인과 함께 급속히 확산됐다. 페이스페이 가맹점은 서울, 강남 450개 매장에서 시작해 두 달 만에 2만 곳으로 늘어났고 이제는 토스 단말기가 설치된 전국 13만 5천 곳 어디서든 가맹점주가 스위치만 켜면 모두 바로 사용 가능하다. 최초 사용 시에는 토스 앱에서 쉽고 간단하게 등록을 마칠 수 있고 2, 3초면 결제와 동시에 멤버십 포인트 정리까지 완료된다. 페이스테크는 편의와 우려가 공존하는 기술이기도 하다. 최근 AI의 영상 제작 기능이 크게 향상되면서 가짜 인증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의 대응책도 그만큼 신속하다. 토스는 페이스테이의 보안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해 별도의 서버에서 관리하며 라이브니스 기술로 사진이나 동영상의 가짜 얼굴을 걸러낸다. 24시간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으로 부정 거래를 즉각 차단하는 것은 물론이다. 네이버페이가 현재 파일럿 서비스를 가동 중인 페이스 사인 역시
딥러닝 모델 기반으로 99% 이상의 정확도를 구현한다. 금융위원회는 롯데카드의 공항 내 생체 정보 결제 서비스를 승인하는 등 이 새로운 기술의 확산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플라스틱 카드와 지갑이 없어도 결제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비전과 함께 파트너 사이 서비스 연계 확대를 발표했다. 기술적 안정성이 검증되고 소비자의 인식이 개선되면서 페이스테크는 점차 일상적인 인증 수단으로 자리 잡는 것으로 보인다. 얼굴 인식 한 번으로 금융거래부터 공연 입장, 교통이용까지 가능한 시대. 이는 기술과 산업이 경계를 넘어 협력하며 만들어가는 새로운 생태계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 2025년은 경쟁사였던 기업들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틈새 기술을 통해 기업 간 협업이 강화된 한 해였다. 이러한 초협력 생태계는 이제 막 첫발을 떼고 있다. 공진화는 단기적인 프로모션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중장기 로드맵을 공유하고 이행하는 과정이 핵심이다. 2026년에는 파트너 간 신뢰와 목표를 명확히 합의하고 각 단계별 성과를 함께 점검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공동의 비전을 기반으로 한 협력은 단순한 매출 증대를 넘어 위기 상황에서도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운명 공동체로서의 유대를 형성한다. 초협력 비즈니스의 핵심은 협력의 문은 열어두면서도 핵심 고객과의 관계는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기존 파트너의 성장을 보장하는 동시에 새로운 파트너의 유입으로 더 큰 가치 사슬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협력 초기 단계에서는 작은 시도들이 특히 유용하다. 위험과 비용이 낮은 부가가치 요소를 시험적으로 얹어보고 이를 통해 파트너 간 시너지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후 효과가 검증된 상품과 서비스를 주력 상품군으로 확장하면 소비자 충성도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다. 작은 성공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장기 협력의 접착제 역할을 한다. 페이스테크를 포함한 개인화 기술은 신뢰 확보가 전제돼야 지속 가능하다. 데이터 활용 범위와 보관 방식, 제3자 공유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 등의 동의 절차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기술이 아무리 편리하더라도 신뢰를 잃으면 확산 속도는 급격히 떨어진다. 소비자의 안심과 확신은 초협력 기술 확산의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AI의 영향으로 2026년에는 산업 경제가 더욱 빠르게 허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에너지, 금융 헬스케어처럼 포면적으로 거리가 있어 보이는 업종 간에도 기술과 데이터를 매개로 한 융합 협력이 늘어날 것이다. 협력의 깊이를 더하는 동시에 전혀 새로운 조합을 통해 예전에 없던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초협력 시대의 성공 조건은 명확하다.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고 소비자를 공동 창작자로 인정하며 기술의 온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소유에서 경험으로, 차가운 기술에서 따뜻한 기술로 2026년 우리는 더 깊고 넓은 초협력의 세계로 나아갈 것이다. 일상의 의미 더하기.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한국 사회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다. 계엄, 탄핵 같은 정치적 사건, 대형 항공사고, 산불, 홍수, 가뭄 같은 자연재해들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아무 일 없이 평범한 하루의 소중함이 더 크게 다가온다. 방송인 홍진경이 말했듯 행복이란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쉼없이 이어지는 시기에 평범한 일상이란 지루한 것이 아니다. 무사히 하루를 살아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하다. 트렌드 코리아 2025는 이러한 경향성을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라고 명명했다.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한 걸음 물러나 무난하고 무탈한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를 뜻한다. 보통의 안온하고 평범한 하루면 족한 것이다. 아주 보통의 하루는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주어지지는 않는다. 어떤 이는 일상 속에서 작은 행운을 발견하고 누군가는 소소한 취미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얻으며 또 다른 사람은 차근차근 성장의 보람을 쌓아가며 뿌듯함을 찾는다. 2025년 한 해 동안 각자 일상의 의미를 어떻게 채워갔는지 살펴보자. 일상에서 발견하는 행운.
평범한 일상에 약간의 행운이 더해진다면 그 하루는 충분하다. 치열하게 추구하는 행복보다 우연히 찾아온 행운이 더 크게 느껴진다. 요즘 사람들은 행복보다 행운에 더 큰 기대를 건다. 그 옛날 책갈피로 꽂아두던 네잎클로버가 돌아왔다. 오래전부터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네잎클로버가 요즘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마케팅 소재로 활용됐다. 책갈피, 키링, 펜던트, 패치 등 다양한 기념품이 출시됐고, 스타벅스는 수능 기프트 상품으로 수험생의 행운을 기원하는 네잎클로버 쿠키를 선보였다. 다이소 역시 네잎클로버를 테마로 한 행운 가득 시리즈를 선보이기도 했다. 행운만땅이라는 문구가 적힌 부적으로 네잎 클로버가 그려진 아이템 등 행운의 이미지를 더한 상품이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흐름은 선물 시장에서도 확인된다. 2024년 카카오톡 선물하기 판매 1위를 차지한 것은 액마기 명태였다.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 실타래에 매단 북어를 문 위에 걸어두던 전통에서 출발한 액마기 명태는 오늘날 작은 도자기나 인형 형태의 오브제로 재탄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네이버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지난 1년의 네이버 쇼핑에서 액마기 관련 상품의 클릭 건수가 지수 100을 달성하며 급증했다. 이른바 온테리어, 풍수템 등 행운 소품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래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줄여 안온한 하루를 살고 싶은 마음일까? 운세를 점치는 사람이 늘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오프라인 운세 관련 가맹점의 이용자 수와 금액 모두 2년 전 대비 증가했으며 특히 이용 금액은 무려 15.3%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호기심 차원을 넘어 운세 소비가 하나의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된다. 검색 키워드 분석 플랫폼 블랙키위에 따르면 2025년 2월 한 달간 네이버에서 챗GPT 4주 키워드 검색량이 각각 7만 5,100건, 6만 8,500건을 기록해 직진, 어, 직전 달 2만 1,500건, 14,600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디지털 기술과 전통적 점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에서도 점술 콘텐츠의 인기가 늘어진다. 커머스 크리에이터 플랫폼 그립은 타로, 운세, 사주풀이 등 콘텐츠 중심 카테고리를 별도로 운영한 결과 2025년 상반기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68.8% 증가했고 구매자 수는 45.8% 늘어났다고 밝혔다.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았던 사건 사고 속에서 사람들에게 행복은 사치에 가깝고 행운이 절실했는지도 모르겠다. 행복은 추상적이고 장기적인 개념이지만 행운은 당장 눈앞의 불행을 피해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힘이기 때문이다. 행복이 삶의 이상적 목표라면 행운은 불확실한 현재를 견디게 하는 실질적 수단인 셈이다. 이처럼 행운 소비는 불안과 불확실성이 일상화된 시대에 나타난 하루치의 생존 전략이며 그 하루를 버텨내기 위한 심리적 안전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소소하게 즐기는 취미. 안온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려한 이벤트나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사소한 취미가 더 중요하다. 최근 소비자들의 눈길을 끄는 거창한 여가 활동보다는 일상에 스며들어 부담 없이 지속할 수 있는 소일거리에서 더 큰 만족을 얻는다. 코난 테크놀로지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에는 여행, 맛집 같은 외부 활동 키워드 검색량이 감소한 반면 습관, 스트레칭, 아침 등 일상과 밀접한 키워드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과시적 취미나 여행보다 일상 속에서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이 더 큰 인기를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작은 스트레칭 루틴, 아침을 여는 간단한 명상, 기록을 남기는 습관 같은 소소한 실천이 소비자에게는 안정감과 효능감을 동시에 선사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취미는 과시보다 지속의 가치를 두며 하루의 리듬을 정돈해주는 하나의 생활 습관이 되고 있다. 러닝에서 뜨개질까지 소소하고 느린 취미가 뜬다.
남에게 과시하기보다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취미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러닝이다. 코로나 이후 한때 멋지게 입고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인생 컷을 건질 수 있었던 비싼 취미인 골프의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이제 그 열기가 한풀 꺾이고 특별한 장비 없이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건강에도 더 도움이 되는 러닝이 떠오르고 있다. 한국갤럽은 국내 러닝 인구를 약 1,000만 명 수준으로 추산한다. 국민 5명 중 1명이 달리기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러닝이 특정 계층의 유행이 아니라 국민적 생활 문화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러닝 용품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온 오프라인 편집숍과 호카, 살로몬 등 러닝화 전문 브랜드의 플래그십 매장의 이용이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중장년층의 참여도 두드러지게 늘어나면서 러닝은 세대를 초월한 취미 활동으로 자리매김했다. 러닝 인구의 확산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러닝과 여행을 접목한 런트립이다. 러닝을 통해 현지의 문화와 일상을 능동적으로 체험하는 새로운 여행 방식이다.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잘 알려진 관광지를 벗어나 숨은 골목과 현지인의 생활 풍경을 마주하게 되며 기존 여행에서 경험하기 어려웠던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한국 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런트립 관련 SNS 언급량은 무려 598%나 폭증했으며 스카이스캐너가 한국인 러너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5%가 런트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러닝을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인연 맺기도 눈길을 끈다. 함께 땀을 흘리며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형성하는 이른바 땀맹, 땀으로 맺은 인연 문화는 러닝을 단순한 운동에서 공동체 경험으로 확장시킨다. 달리기를 매개로 형성된 우정과 인간관계는 소비자들에게 또 다른 만족감을 제공하며 러닝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개인의 일상을 채우는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자기만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취미는 뜨개질이다. 과거 나이 든 세대의 전유물을 여겨줬던 뜨개질이 이제 MZ세대가 디지털 피로 속에서 찾는 느린 취미로 부상했다. 문화평론가 하재근은 뜨개질은 단순한 반복이지만 오히려 그 과정이 명상처럼 작용해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디지털 디톡스를 원하는 젊은 세대에게 아날로그적 위안을 제공한다고 그 인기를 설명한다. 이 흐름은 새로운 문화 형성 현상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CGV 강변 시내 폴에는 2025년 1월 한국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상영하며 뜨개 상영회를 기획했는데 매진을 기록하며 뜨개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상영관은 뜨개질하기 좋은 조도로 조정됐고 차분한 영화와 함께 취미를 즐기는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읽고 쓰는 당신이 멋있다. 최근 텍스트 힙이라는 흐름도 생겼다. 글을 의미하는 텍스트와 멋을 의미하는 힙의 합성어로 글을 쓰거나 읽는 행위가 멋지다는 의미다. 영상과 이미지 중심의 쇼폼 콘텐츠가 주류가 된 시대에 오히려 텍스트를 가까이 하며 지적인 매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긴 호흡의 글을 읽고 사색하며 자신만의 생각과 취향을 쌓아가는 취미가 바로 힙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인스타그램의 북스타그램 태그는 600만 개를 넘었으며 도파민, 오독관 등의 신조어가 생겨났다. 또한 블로그, X, 스레드 등 텍스트 기반 SNS가 다시 떠올랐다. 과거 트위터의 이름 변경한 X의 월 이용자 수는 2023년 12월 기준 610만 명에서 2024년 12월 기준 665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스레드의 월 이용자 수는 164만 명에서 463만 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같은 맥락에서 필사 역시 인기 취미로 자리 잡았다. 텍스트 힙에서 파생되어 라이팅 힙이라고 불리는 필사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실제, 실제로 요것만 인스타그램에서 잠깐, 이제 30분인데 어떡할까요? 요 페이지만 읽죠. 실제로 네. 인스타그램에서 필사 관련 태그는 2024년 9월 약 65만 건에서 2025년 1월 약 68만 건으로 늘어났다. 손으로 쓰는 명상이라는 표현이 필사의 매력을 잘 말해준다.
책 속 문장을 따라 쓰는 반복적인 행위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몰입을 경험한다. 자극적이고 짧은 디지털 콘텐츠에 지친 이들이 긴 호흡으로 글을 읽고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이처럼 필사는 디지털 피로를 완화하고 손글씨 특유의 리듬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게 하는 치유의 도구가 됐다. 특히 최근 3년간 필사 관련 키워드는 성공, 영어, 동기부여 등으로 위로, 용기, 문장, 명언으로 변하며 필사가 자기 개발이 아닌 정서적 회복과 감정 정리의 행위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필사는 자기 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어떤 책을 선택해 어떤 문장을 옮겨 쓰느냐는 곧 자신의 취향과 가치관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MZ세대는 소설, 에세이, 철학서 등 다양한 장르에서 인상 깊은 문장을 필사하고 이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SNS에 공유하며 자신의 감성과 정체성을 표현한다. 이제 필사는 단순한 독서 행위를 넘어 나를 드러내고 타인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새로운 소통 방식이 되어오고 있다. 이처럼 요즘 취미는 보여주기식 활동이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작은 루틴이 됐다. 러닝이 몸을 단련하고 뜨개질이 마음을 차분히하고 텍스트 힙과 필사가 사유와 자기 표현의 통로가 되듯이 이러한 취미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현대인의 삶을 지탱한다. 중요한 것은 거창이 성취가 아니라 매일의 평범한 순간 속에서 나를 단단히 붙드는 작은 습관이다. 소소한 취미는 결국 안온한 하루의 중요한 부분이며 자기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되는 길이 되고 있다.